연말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려는 역대 최다 인파로 뒤덮였으며 언론은 경기가 어렵다면서도 왜 다들 해외로만 나가는지 의문을 던지며 그들을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을 철없는 낭비벽의 소유자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는 국내 물가와 비교했을 때 그들이 왜 해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의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국내에서 1박 2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인 80만 원으로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훨씬 더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현대 소비자들의 지극히 냉정하고도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낳은 결과물인 셈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우리가 마주한 이 단순한 산수는 지금의 대한민국 소비 지형이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연말 회식의 상징이자 서민들의 고달픈 하루 피로를 녹여주던 따뜻한 삼겹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즐기던 소박한 위안이었던 삼겹살은 어느새 1인분에 2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 메뉴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는 2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실제 고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500원인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이터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나머지 8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와 같은 각종 운영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쌓인 가족이 고기 외식을 한 번 하려고 하면 고깃값과 식사비를 포함해 10만 원이 가볍게 넘어가 버리니 한 달에 한 번의 외식조차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반면 인천공항의 풍경은 이와 대조적으로 활기차며 올해 이용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국내 여행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립니다. 제주도 1박 2일 여행을 기준으로 항공권과 숙박비, 렌터카 비용을 합산하면 2인 기준 최소 7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100만 원을 넘기기 일쑤인데 이 돈을 들여 국내에서 바가지를 걱정하며 짧은 여행을 하느니 같은 비용으로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저가 항공권을 이용해 오사카로 가면 20만 원대의 왕복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호텔 2박과 풍족한 식비를 모두 포함해도 2인 기준 70만 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하루를 더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관광지 특유의 바가지 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그야말로 가성비의 천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여행은 꽤나 큰 비용이 드는 선택지였으나 이제는 일본 현지의 라멘 한 그릇 가격이 국내 분식집 가격보다 저렴한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소비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기에 10만 원으로 국내에서 불만족스러운 한 끼를 먹기보다 해외에서 만족스러운 두 끼를 택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호가 아니라 국내 물가가 이미 중산층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구조적 비극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겹살 한 근을 먹으며 이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소비 지형은 이미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궤도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소비의 차가운 민낯이며 해외여행이 절약이 되는 기이한 시대의 배경에는 국내 시장의 뒤틀린 구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비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호텔 케이크가 없어서 못 파는 기현상과 4,900원짜리 초저가 편의점 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던 동네 빵집의 평범한 3만 원짜리 케이크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쇼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마치 허리가 잘려나간 모래시계처럼 중간 가격대의 시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상은 국내 내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을 보면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을 거쳐 올해는 무려 50만 원까지 매년 10만 원씩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케이크 단 하나에 한 달 방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을 쏟아붓는 행위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초고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작과 동시에 모든 물량이 매진되어 버릴 만큼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3개만 판매되는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은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구매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는 특정 계층에게 강력한 소유의 명분을 제공하며 조기 마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유층에게 50만 원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일 뿐이며 남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반대편 극단에서는 5영원도 채 되지 않는 편의점의 초가성비 케이크가 크기는 작지만 준수한 맛을 무기로 실속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에게 이 저렴한 케이크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자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꼼꼼히 따지는 영리한 소비자들은 어중간한 지출을 하느니 확실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초저가 상품을 선택하며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5영원과 50만 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백이며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던 중간 가격대 시장이 붕괴되면서 내수 경제의 허리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정성껏 구워낸 3만 원에서 4만 원대 케이크들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이 가격대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애매하고 매력 없는 선택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SNS에 자랑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평범하여 체면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선뜻 지불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압도적인 가성비를 기대할 수도 없는 중간 가격대 상품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지갑을 열어야 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한 채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이웃들의 사랑을 받던 단골 동네 빵집들이 하나둘씩 견디지 못하고 폐업 안내문을 붙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장님들은 손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던 중간 소비자가 증발해버렸으며 오직 극단적인 부유층과 빈곤층만 남았다고 절규 섞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소비 양극화라고 부르며 이것은 단순히 소비 패턴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경제 구조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과거 소비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이 모래시계형 소비 구조는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지속 불가능한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 살 수 있는 것들이 급격히 줄어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는 확실하게 아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과시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며 어중간한 소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며 최대한 아끼다가도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는 30만 원짜리 고급 코스 요리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모래시계형 소비는 중간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산층이 사라지자 동네 카페와 식당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화 주제도 무엇을 먹을지가 아니라 어디가 그나마 더 싼지를 고민하는 서글픈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심값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이제 한 끼 식사는 물가 상승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일반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이 1만 원을 넘긴 지 이미 오래되었고 냉면 한 그릇은 이제 1만 5천 원에 육박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7영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메뉴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호텔의 짬뽕 한 그릇 가격은 7만 2영원까지 올랐으며 작년보다 20%나 인상된 이 가격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좋은 재료와 서비스를 이유로 들지만 짬뽕 한 그릇에 7만 원을 태우는 현실은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같은 평범한 점심 메뉴들조차 이제 1만 3천 원을 훌쩍 넘긴다는 점입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한 끼를 해결하려 해도 이제 1만 원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 직장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새벽에 일어나 직접 도시락을 싸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도시락을 싸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 도시락 쪽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편의점이나 마트의 5영원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인데, 맛은 덜할지 몰라도 배를 채우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풍경은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씁쓸한 단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점심시간마다 꽉 차던 식당 테이블이 이제는 절반도 채 차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님들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한숨을 내쉬지만 사장님들 역시 치솟는 재료비와 인건비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부터 식용유 한 통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장사를 하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알바비보다 적다며 절규합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 너머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온 40대의 위기라는 더 큰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부모님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희망퇴직은 이름만 희망일 뿐, 실제로는 40대 가장들을 일터 밖으로 내모는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예전에는 50대 중반이 대상이었던 희망퇴직의 연령대가 이제는 40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만 40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35세 이상의 직원들까지 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중년의 고용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롯데, SK, LG, 신세계 등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중 8개 그룹의 14개 계열사가 대대적인 희망퇴직에 돌입했습니다. 금융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NH농협생명과 손해보험 등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만 40세 이상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인력 감축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40대 이상의 숙련직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중간 관리직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부장이나 과장급 인사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이들은 퇴직금을 쏟아부어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이미 무너진 내수 시장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지옥일 뿐입니다. 다시 취업 시장에 노크하려 해도 기업들은 30대 경력직을 선호할 뿐 높은 연봉과 직급을 가진 40대는 채용 리스트에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과 높은 비용 부담은 40대 재취업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소득원이 흔들린 40대는 가장 먼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생존을 위한 소비 파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외식 횟수를 대폭 줄이고 가족과 함께 떠나던 여행을 포기하며 평소 즐기던 쇼핑조차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대출 이자처럼 생존과 직결된 지출만 남기고 모든 지갑을 닫아버리는 이들의 결단은 내수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경제의 중심인 40대가 지갑을 닫는 순간 그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중간 가격대 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3만 원짜리 케이크가 안 팔리고 2만 원짜리 외식이 사치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핵심 소비층의 붕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40대의 소비 위축은 그들이 이용하던 동네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소비 파업은 단순히 개인의 가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공멸의 길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골목 한복판, 식당 앞에 걸린 소주 한 병 10원이라는 자극적인 현수막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사장님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짜 이유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으면서 식당을 찾는 발길 자체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왁자지껄하게 즐기던 저녁 회식 문화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높은 술자리 비용의 부담을 느낀 직장인들은 곧장 집으로 향하는 칼퇴를 선택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소주를 단돈 10원에 파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이는 안주와 식사 메뉴를 팔아 손해를 메우려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손님들이 소주만 마시고 나가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사장님들은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하고도 슬픈 경영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아서 배달 앱 내에서 출혈에 가까운 할인 쿠폰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음식값의 10%에서 20%를 할인해주고 나면 여기에 배달 앱 중개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추가되어 사장님들의 손에는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 치킨집의 사례를 보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기 위해 재료비 8, 영원과 임대료 등 고정비호 영원이 기본적으로 지출됩니다.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 3, 영원과 할인 쿠폰이 영원을 추가로 차감하고 나면 사장님이 한 마리를 튀겨 손에 쥐는 순이익은 고작 이 영원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치킨 50마리를 튀겨야 겨우 10만 원을 버는 셈인데 이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쉼없이 일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뒤따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치솟는 기름값과 가스비를 감당하다 보면 사장님들은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결과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자영업의 몰락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루 평균 700개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는 셈이며 새롭게 창업한 10곳 중 6곳은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한 40대 가장들이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겪는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님 수의 초조함은 일상이 됩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소중한 저축만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생활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서 폐업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립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갚아야 할 빚뿐인 이 현실이 바로 10원 소주 현수막 뒤에 숨겨진 자영업자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끼고 사장님은 남는 게 없는 이 모순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물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끼고 사장님은 남는 게 없다고 느끼는 이 이상해 보이는 현상의 배경에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파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기에 수입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 중 상당수가 해외 재료로 만들어지기에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국내 모든 물품의 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합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2025년 하반기에만 원화 가치가 8% 넘게 떨어졌고 이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30%나 오른 수치입니다. 식당에서 필수적인 식용유와 밀가루는 물론 짬뽕의 해산물과 삼겹살의 돼지고기, 커피 원두까지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것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장님들은 재료비가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알기에 최대한 이익을 줄이며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8영원이던 메뉴가 1만 원으로 25%나 오르니 사장님이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하며 지갑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는 발길을 끊고 사장님은 버티다 지쳐 문을 닫는 내수공멸의 구조이며 둘 다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 비극적인 구조는 더욱 선명해지는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만 원인 라멘이 일본에서는 6, 7천 원이며 2만 원대 스테이크가 일본에서는 1만 원대이니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인천공항은 붐비지만 국내 자영업자들에게는 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중의 타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며 내수 시장을 압박합니다. 언론은 공항에 모인 이들을 철없는 여행객으로 그리며 혀를 차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비싼 물가를 피해 떠나는 피난민에 더 가깝습니다. 이 현상을 경제적 망명이라 부르고 싶으며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해진 본국 시장을 잠시 떠나 생존을 위한 소비가 가능한 곳으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연휴에 잠시 떠났다 돌아오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에서 벗어나며 이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 대한 일종의 소비 파업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듯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지갑을 닫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택해 국내 시장에 저항합니다. 물론 모든 이가 해외로 떠날 순 없기에 국내에 남은 이들은 편의점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외식을 최소화하는 극단적인 절약의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들의 돈은 해외로 유출되고 남은 이들의 돈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갑 속에 묶여 있으니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하며 국내 소비를 독려하지만 소비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결국 이 현상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얼마나 처참하게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소비자를 탓하기보다 이 구조를 만든 원인을 물어야 합니다. 1인분 2만 원인 삼겹살과 7만 원짜리 호텔 짬뽕, 그리고 매년 오르는 50만 원의 케이크는 2025년 대한민국 소비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천공항에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는 인파가 줄을 잇고 편의점에서는 5영원짜리 도시락이 팔려나가는 기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평범한 중산층의 소비가 사라진 이 모래시계형 시장 구조에서 중간 지점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소비자는 양극단으로 흩어졌습니다. 환율과 물가라는 거대한 파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현재의 소비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월급 인상은 더디고 일자리 불안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 환경, 그리고 일자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무너진 내수 경제를 다시 세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각자 도생뿐이며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인은 더욱 영리해져야 하며 10원 하나까지도 꼼꼼히 계산하는 습관은 이제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 1박 비용으로 일본 2박이 가능하다면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예약하는 것이 현대 한국인의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2만 원짜리 외식 대신 5영원짜리 도시락을 선택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제적 선택입니다. 이제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비싼 국내 물가를 견뎌달라는 호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시장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겹살과 오사카 사이에서, 그리고 50만 원 케이크와 편의점 빵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한민국 소비의 현주소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를 탓하거나 자영업자를 동정하는 것을 넘어 왜 국내 시장이 이토록 매력을 잃었는지 그 원인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외식이나 여행을 계획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생생한 경험과 현재의 물가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사회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소비 양극화가 2026년 한국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앞서 읽고 지혜로운 소비를 지향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